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거나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의 생명선인 혈관이 탄력을 잃고 좁아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다가와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에게 혈압 관리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보행 능력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혈관의 탄력을 되살리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에반 박사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60세 이상의 성인들이 겪는 혈액순환, 관절 건강, 근육 감소 및 기억력 문제와 같은 노화 관련 건강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혈압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 2명 중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본인이 고혈압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면 혈관벽은 지속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터지거나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의 고혈압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혈압 조절에 실패하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혼자서 산책할 수 있는 기동성, 요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삶, 그것이 바로 방치된 혈압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미래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혈압약에만 의존하거나 혹은 짜게 먹지 말라는 식의 진부한 조언에 갇혀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하나만 바꿔도 혈관의 환경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행동 중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혈압 관리의 핵심은 무엇인지 곧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는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식품들을 10위부터 1위까지 순위별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1위로 꼽힌 방법은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아주 의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이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혈압 상식을 뒤집고 실제로 혈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과학적인 로드맵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60세에 접어들면 우리 몸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급격한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혈관의 탄력성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의 혈관은 마치 새 고무줄처럼 유연하게 늘어났다가 줄어들며 혈액의 압력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노화 연구자들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딱딱해지고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가 줄어드는 동맥경화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드는 과정이 아니라 혈관의 노화 기전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대동맥 경직도는 20대보다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마다 혈관이 받는 충격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은 내피세포 기능 부전입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 벽을 감싸고 있는 내피세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물질인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대규모 임상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20대에 비해 산화질소 생성 효율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표준적인 운동 지침을 따라도 혈관 자체가 스스로 확장될 힘이 부족하여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혈압이 오르는 근본 원인은 단순히 소금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혈관이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의사로부터 적게 먹고 매일 걸으라는 표준 지침을 듣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표준 지침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된 신체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대사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에게는 효과적인 식단이 시니어들에게는 혈관 탄력을 회복하기에 불충분한 영양 농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심장은 좁고 뻣뻣해진 통로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 강한 압력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우리 몸의 고군분투이지만 동시에 혈관을 더욱 손상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최신 노인병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혈관 노화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생체 화학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자극하고 산화질소 합성을 돕는 특정한 영양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60세가 넘어서도 혈관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혈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다시 부드럽게 박동할 수 있도록 돕는 생물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상 뒤에 숨겨진 이 뿌리 깊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의학적 공백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혈압을 관리할 때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무조건적인 저염식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해롭지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나트륨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 근육을 이완시키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입니다. 단순히 소금을 끊는 것에만 집중하면 신체는 오히려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레닌과 알도스테론을 과도하게 분비하여 혈관을 더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뿌리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몸의 보상 작용만을 자극하는 꼴이 됩니다. 많은 분이 싱겁게 먹으려 노력하지만 혈압 수치가 요지부동인 이유는 혈관 벽을 실제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특정 미네랄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니 식단 관리는 적당히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약물은 혈관을 강제로 확장하거나 혈액량을 줄여 수치를 조절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혈관 자체의 노화나 내피세포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증상만을 억제하는 표준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혈관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딱딱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의학적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혈관의 생물학적 구조를 강화하는 영양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한 약물을 복용해야 하거나 약물로 인한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노화로 인한 혈압 상승은 되돌릴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의 노인 영양학 연구들은 혈관이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혈관 내벽의 내피세포는 우리가 제공하는 영양신호에 따라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적절한 항산화 성분과 산화질소 전구체를 공급해주면 뻣뻣했던 혈관 벽이 다시 유연성을 되찾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가역적 호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지금의 혈압 수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이 보내는 긴급한 영양 보충 신호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상이 아닌 생물학적 근본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혈압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습관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0위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세포 안팎의 액체 균형을 조절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하며,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칼륨 섭취는 수축기 혈압을 약 3에서 5%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당 함량이 높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결론, 간편한 칼륨 보충원이지만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9위는 견과류, 특히 호두입니다. 호두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 개선을 돕습니다. 임상 결과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 식단은 혈관 내피 기능을 약 2에서 4%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하며 과식은 금물입니다. 8위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초콜릿의 플라바놀 성분은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관 확장 능력을 단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제품은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아 오히려 대사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약이 아닌 기호식품으로서 아주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7위는 올리브유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으로 꾸준히 섭취 시 혈관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발연점이 낮아 튀김 요리에는 부적합하며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샐러드 드레싱이나 생으로 한 스푼씩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위는 기리, 오트밀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 기리 섭취는 전반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췄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가루 형태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결론, 통기리 형태로 섭취하여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잡으십시오. 5위는 지방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을 방지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주 2회 섭취 시 심장 질환 사망률이 약 30%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점은 중금속 오염 위험과 조리 과정의 번거로움입니다. 결론, 시니어들에게 필수적인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이지만 신선도가 중요합니다. 4위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압 조절 효소의 활성을 돕습니다. 장기적인 섭취는 수축기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카페인 성분이 있어 예민한 분들은 수면 방해나 심박수 상승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하루 2잔이 적당하며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위는 수박입니다. 의외일 수 있겠지만 수박에는 천연 아미노산인 L-시트룰린이 풍부합니다. 시트룰린은 몸속에서 아르기닌으로 변의 산화질소 생성을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박 추출물은 고혈압 환자의 발목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단, 과일로서 당도가 높아 당뇨 환자는 섭취량을 철저히 제한해야 합니다. 결론, 혈관 확장 신호를 보내는 훌륭한 천연 영양제이지만 섭취량이 관건입니다. 2위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 이완 작용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은 일부 혈압약과 유사한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생마늘은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 익히거나 발효시켜 꾸준히 드시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1위는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는 식단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천연 질산염 공급원입니다. 이 질산염은 섭취 즉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60세 이후 딱딱해진 혈관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이완시킵니다. 임상 연구에서 비트 주스 한 잔을 마신 지 몇 시간 만에 혈압이 4에서 10수은주 밀리미터 정도 떨어지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시니어들의 혈관 탄력 회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앞서 살펴본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비트, 마늘, 그리고 수박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몸속의 산화질소를 직접적으로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위로 꼽힌 비트는 60세 이후 혈관 관리에 게임 체인저라 불릴 만큼 압도적인 효능을 자랑합니다. 비트의 풍부한 무기질산염은 입안의 미생물과 위장의 효소를 거쳐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이는 뻣뻣해진 혈관벽에 즉각적인 휴식을 주고 통로를 넓혀줍니다. 다른 식품들이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면 비트는 혈관 이완을 위한 직접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떨어진 시니어들에게 비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영양적 보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비트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아침 공복에 비트 주스 형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의 혈압 강화 효과는 섭취 후 약 2~3시간 뒤에 정점에 달하며 그 효과가 24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비트 주스 한 잔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구체적인 준비법은 이렇습니다. 생비트의 경우 소화가 어렵고 아린 맛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약 10분 정도 살짝 쪄서 익힌 비트를 종이컵 반 컵 정도 분량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흡수율을 높여주는 사과 반 개와 약간의 물을 넣고 함께 갈아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복용량과 타이밍 못지않게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비트 주스를 드신 직후에는 가급적 가글이나 독한 구강 청결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비트의 질산염이 산화질소로 변하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입속에 상주하는 유익균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강 청결제가 유익균을 죽이면 비트의 효능은 반감됩니다. 또한 비트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매일 150ml에서 200ml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생비트를 직접 손질하기 번거롭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첨가물 없는 100% 비트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비트에는 옥살산 성분이 들어있어 평소 신장 결석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트를 처음 드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작용 중 하나가 대변이나 소변이 붉게 나오는 비트뇨 현상입니다. 이는 비트의 천연 색소 때문이며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드물게 소화 불량이나 가벼운 설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섭취량을 아주 적게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 작은 아침의 습관이 60세 이후의 혈압약 의존도를 낮추고 혈관 건강의 근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많은 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안심한 나머지 식후에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믹스커피나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널뛰면 혈관 내벽은 설탕에 절여진 것처럼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는데, 이는 아무리 좋은 비트 주스를 마셔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고 과격한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아침 찬바람을 맞으며 뛰는 행위는 노화된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혈압 측정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만 재는 혈압은 긴장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안정된 상태의 수치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뇌혈관 상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단순히 늙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혈관이 견뎌온 영양적 불균형과 생물학적 결핍의 결과입니다. 즉, 부족한 영양 신호를 채워주고 혈관 환경을 개선해준다면 우리 몸은 충분히 회복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의 노화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신체적 상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음식과 습관에 따라 내일 다시 유연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30일 혈관 복원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방법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혈액의 점도를 낮춘 뒤 앞서 설명해드린 비트 주스를 한 잔 마십니다. 둘째, 식사 후에는 10분간 가벼운 제자리 걷기나 산책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며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이 챌린지의 목표는 단순히 혈압 수치 몇 단위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30일 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고 산책길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무엇보다 나의 건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누군가의 짐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건강하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힘차고 부드럽게 박동하는 그날까지 저 토마스 에반이 과학적인 근거와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첫 번째 잔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